안녕 하시모니까. 제 이름은 김창희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11시 39분입니다. 한 20분 있다가 자정되겠네요. 이번 동영상에서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3판이고요. 이 책에서 챕터 6 워크 앤드 플루이드 포스 일과 유체 힘이라는 섹션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엑서사이즈 6.5가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가 보면 페이지 402에 문제 30 워터 타워, 이 문제를 풉니다. 이게 우물인데요. 이게 지표면이고 이게 우물의 바닥이고 여기에 모터가 있어요. 이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물탱크가 있는데 이 물탱크와 여기 배관 파이프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처음에 이 물탱크와 여기 배관이 비어 있는데 이 모터를 이용해서 이 파이프와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를 계산합니다. 이 문제 자체는 별거 없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일,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배웁니다. 이 문제를 풀어봐도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나머지 문제는 줄줄이 다 풀립니다. 여기에는 이런 문제들도 다 풀리고요.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벡터 캘큘러스 앤드 일렉트로매그네티즘 위드 오픈GL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146번 로피탈스 룰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살펴보면요, 146번 이 zip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고요.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47 모터 이렇게 폴더 이름을 바꾸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놨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Electricity and Magnetism 147번 폴더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motor.cpp Ctrl B, 이 웰컴 창은 닫고요. 여기에서 이런 헤더 파일은 제가 간단하게 카피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이 책에서요,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섹션 6.5 워크 앤 플루이드 포스에서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0 워터 타워,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토마스 캘큘러스 13th 에디션에서요, 엑서사이즈 6.59 페이지 402 프로블럼 30 워터 타워입니다. void solve exercises 6.5 30 빈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고요. int main, 그리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함수 이름을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Your town has decided to drill a well to increase its water supply. 귀하의 마을은 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우물을, well이 우물입니다. 우물을 drill, 시추하기로 결정했다. As a town engineer, you have determined that a water tower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the pressure needed for distribution. 물을 배포하는데 필요한 압력을 제공하기 위해 물 타워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And you have designed the system shown here. 그리고 규약해서 여기에 표시된 시스템을 설계했다. The water is to be pumped from 300 feet well through a vertical 4-inch pipe into the base of a cylindrical tank 20 feet in diameter and 25 feet high.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 탱크가 있는데 직경이 20피트, 저름이 20피트고요. 그러니까 반저름이 10피트이고 높이가 25피트이고 우물이 30피트 높이인데 그라운드 레벨 지표면에서 탱크의 바닥까지 60피트다. The base of the tank will be 60 feet above ground. 탱크의 바닥면이, 이게 탱크입니다. 탱크의 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그라운드 레벨, 지면으로부터 60피트이다.
The pump is 3 horsepower pump rated at 1650 feet pound per second.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펌프는 3마력짜리인데 전격이 1650 피트 파운드를 위로 끌어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일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당 1650 피트 파운드를 끌어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피트 파운드는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To the nearest hour. How long will it take to fill the tank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은 맨 처음, 그러니까 이 탱크와 이 파이프가 처음에는 비어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The first time, 맨 처음 탱크를 채우는데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릴까? To the nearest hour는 시간 단위로 반올림하라 이런 뜻입니다. 반올림 했을 때 맨 처음에 이 탱크와 이 파이프를 채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Include the time it takes to fill the pipe. 파이프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도 포함해라. Assume that water weighs 62.4 pound per feet cube. 물의 무게는 세제곱피트당 가로 세로 높이 세제곱피트당 62.4 파운드다. 1파운드가 0.5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62를 0.5로 나눠보면 30kg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부피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일 때 물의 무게는 3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62.4 파운드 per feet cube를 미터 단위로 환산해보면 이게 한 30kg 정도 됩니다.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해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단위가 우리가 사용하는 SI 단위, MKS 단위, 그러니까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그런 단위가 아니라 파운드, 피트, 인치 이런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분에게는 이런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별거 아니다 이런 걸 아시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처음 보신다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문제를 하나만 진지하게 풀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 문제를 두 개의 단계로 나눌 텐데요. 스텝 A, 물, 탱크와 파이프를 물로 채우는 계산. 그러니까 이 물탱크와 이 파이프에 물을 채우는데 얼마만큼 일이 소요되는 것을 계산하고요. 스텝 B는 3. 마력 펌프를 사용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크게 두 단계로 나누고요. 물탱크를 계산할 때 전체 일의 크기는 물탱크 채우는데 필요한 일의 양과 파이프를 채우는데 필요한 일의 양을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에너지 1이 됩니다. 스텝 A1에서 물탱크를 채우는데 필요한 일의 크기를 계산하고요. 이 일을 WT로 나타내고 스텝 A2는 물 파이프를 채우는데 필요한 일의 크기를 WP로 나타내고 물탱크를 채우는데 필요한 일의 크기와 파이프를 채우는데 필요한 일의 크기를 더하면 전체 일의 크기 에너지량이 됩니다. 여기에서 물탱크는 이게 당연히 물탱크이고요. 이게 물파이프입니다. 처음에는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계 B에서요. 스텝 B에서 일률, 다른 말로 파워는요. 워크, 일 나누기 타임, 그 일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게 일률이고요. 이 식에서 시간은 일을 일률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워크,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A와 스텝 B로 두 단계를 걸쳐 계산합니다. 미국에서 직수입한 책으로 공부를 하면요. 대부분 이 파운드 단위와 피트 단위를 사용합니다. 파운드 피트 단위는 American Customary Units라고 부르고요. 보통 LB 파운드 단위이고요. FT 피트 단위를 사용합니다. 1푸스는요 12인치즈고요.
이거를 센티미터로 계산해 보면 약 30cm가 됩니다. 약이고요. 1인치는요 2.54cm입니다. 파운드 단위 lb는요 1파운드는 약 0.5kg이고요. 이거는 정확한 값이 아니고 제가 암기하고 있는, 대충 외우고 있는 그 값입니다. 이 파운드 단위는요 문맥에 따라 힘의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문맥에 따라 질량의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weight 이렇게 나갈 때는 weight 또는 weight 이렇게 쓸 때는 일반적으로 중력, 가속도, g를 곱할 때의 힘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요, I weigh 100 pound 이런 문장을 말하면요 1파운드가 0.5kg이기 때문에 내 몸무게가 50kg 중이라는 뜻입니다. 50kg 중이라는 것은 질량 50kg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질량 50kg에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 단위는요 일상적으로 질량의 단위와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외워두면 좋은데요, 1마일은요 약 1.6km가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대충 그렇게 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값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속 100마일 per hour는요, 그러니까 100마일 per hour는 160km per hour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50마일 per hour 이런 말은요 160km의 반이니까 시속 80km per hour 라고 대충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면요, 미국에서 출간된 그런 영화나 소설이나 책을 읽을 때 뭐 10마일 걸었다 그러면 16km 걸었구나, 50마일 걸었다 그러면 80km 걸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암산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도 마찬가지고요. He weighs 200 pounds. 예를 들어서 영화 대사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요, 파운드는 1kg의 반 정도 되니까 그 사람 몸무게가 약 100kg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영화나 소설 같은 거 시청하거나 읽을 때 머릿속에서 바로 암산이 됩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면 파운드, 마일, 피트 이런 단위가 킬로미터, 킬로그램 이런 것처럼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3피트가 1야드라 그러고요, 단위는 보통 YD를 쓰고 이거는 약 1m가 되고요, 여기에서 62.4 파운드 퍼 피트 큐브,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30cm 부피에 62파운드라는 것은 이거의 반이니까요,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30kg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물의 무게 밀도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MKS 무게 밀도와 일치합니다. 1리터가 가로 세로 높이 10cm를 나타내고요, 그게 1kg입니다. 그 다음에 인치 단위와 함께 많이 사용하는 게 온스 단위라는 게 있는데요, 1온스는 약 28g 또는 30g 정도 되고요, 라면 하나가 120g이니까 라면 하나가 약 4온스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온스는 약 30g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하고요. 인치, 온스 이런 단위가 파운드, 피트 이런 단위와 함께 나올 때는 단위를 통일해 줘야 합니다. 인치 단위를 피트 단위로 통일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트 단위를 인치 단위로 통일할 수도 있는데 보통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통일합니다. 여기서 300피트가 이 우물의 높이인데요, 3피트가 1m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3으로 나눠보면 높이가 약 100m 정도 되는 굉장히 깊은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60피트를 3으로 나눠보면 20m 정도 높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공중으로 20m 높이에 이 물탱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트, 파운드 단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요, 나중에는 이거를 변환 없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암산을 안 해도 이거 보면 이런 높이의 느낌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암산을 해야 되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이 피트 단위, 파운드 단위를 보면 변환하지 않고도 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아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젊을 때 외국에 출장은 잠시 갔다 왔지만 이 그림 아니고요. 외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 그림 닫고 이 그림도 닫고 이걸 일로 이렇게 이동하고요. 일단 물탱크를 분석한 것을 보겠습니다. 오토 W는 여기 문제에서 보면요. 물의 무게 밀도는 이거는 무게 밀도입니다. 62.4 파운드 퍼 피트 큐브이고요. 62.4 파운드 퍼 피트 큐브이고요. 이거는 물의 무게 밀도, 다른 말로 웨이트 덴시티라고 부릅니다. 이 웨이트 덴시티는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기에 물의 무게 밀도가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요. 워터 서피스, 이 서피스로 말을 분명하게 써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면 To be pumped from 300 feet well, 300피트 우물에서 폴린다 그랬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요 바닥면, 워터 서피스의 바닥면에서 이 모터로 물을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풀려 그러면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을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데 드는 에너지는요. 이 물통에서 물을 낙하시키는 것과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나 물을 끌어올렸을 때 이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 대신에 이 물이 다 끌어올려졌다고 생각할 때 이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계산해도 동일합니다. 오토 V1은요. 이 물탱크에서 단면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니까 물탱크를 가로로 디스크 모양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 디스크의 반지름이 10피트이고요. 반지름이 10피트니까 디스크의 바닥면의 면적이 파이 곱하기 10피트를 제곱한 게 이게 요 디스크의 면적이고요. 바닥 면적이고 높이가 dy, 요 높이입니다. 디스크의 높이고요. 여기서 dy는 암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곱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적분할 때 dy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v1은 요 디스크의 부피를 나타내고요. 오토 f1은요. 이 부피에다가 이거는 부피고요. 물의 무게 밀도를 곱해주면 이게 힘의 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의 무게 밀도 단위이고요. 여기에다가 V1, 이 디스크의 부피를 나타내는 게 피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부피잖아요. 그러면 파운드 단위가 나옵니다. 이 파운드는 힘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크 하나가 아래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됩니다. 오토 H1은요. 오토 Y에 대해서 물의 낙하 높이입니다. 요 디스크가 얼마나 아래로 떨어지는가인데요. 밑에서 끌어올리는 에너지나 위에서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대신에 이 물을 끌어올렸을 때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큰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를 계산합니다. 요 디스크가 요 물의 표면 아래로 떨어지려면 300피트, 60피트, 25피트 이 전체 높이에서 그러니까 300피트, 60피트, 25피트 Y0에서 요 바닥면까지 전체 높이에서 Y의 높이를 빼면 현재 디스크가 있는 높이를 빼면 요 높이가 되고요. 300 더하기 60 더하기 25에서 Y를 뺀 게 이 값이 요 물 디스크, 물로 만들어진 디스크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
우물 표면으로 떨어질 때 낙하 높이입니다. 떨어지는 높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끌어올리는 높이이기도 합니다. 오토 WT는요 CNA 인티그럴로 들어가고요. 힘에다가 이거는 힘이고요. 물의 낙하 높이 H1을 곱하면 1입니다. 즉 이게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때 높이가 이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에서 물은 Y가 0에서부터 25피트까지 물이 차 있고요. 이 물이 떨어지는 높이는 H1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물은 Y가 0에서 25피트까지입니다. 25.0 이거를 정수형으로 넣으면 안 되고요. 플로팅 포인트 형식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물통에 있는 물이 이 우물의 바닥면으로 떨어질 때 갖는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데요. 이 위치 에너지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우물의 바닥면에서 물을 이 물통으로 끌어올리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을 하나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스텝 A1 물탱크를 채우는 데 필요한 일의 크기를 계산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스텝 A1 물탱크를 채우는 데 필요한 일의 크기를 계산했고요. 여기에서부터 스텝 A2 물 파이프를 채우는 데 필요한 일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이 문제에서 보면요 include the time it takes to fill the pipe 이 그림에서 이 파이프에 물을 채우는 시간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제 이 파이프에 물을 채우는 데 필요한 일을 계산합니다. 오토 V2는요 요 파이프를 앞에서처럼 디스크 모양으로 자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게요. 이 디스크의 지름이 4인치인데 이거를 피트 단위로 바꿔줘야 합니다. 4인치는요 여기에다가 1을 곱하는데요. 1은 이 인치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 1자리에다가 분자에다가 1피트를 쓰고요. 분모에다가 12인치를 나타내면 1피트가 12인치니까 여기 인치가 소거가 되고요. 이거는 3분의 1 피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 피트는요 이 파이프의 지름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6분의 1 피트가 되어야 합니다. 파이 파하기 6.0 이게 파이프를 자른 요 디스크의 반지름이고요. 이거를 2배 하면 요 파이프의 면적인데 dy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적분할 때 우리가 dy, y에 대해서 적분하기 때문에 요 디스크의 높이는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됩니다. 요 물 파이프 속에 있는 요 디스크의 부피가 되고요. 이 식은 여기에 그림에 있는 파이 곱하기 12분의 2의 제곱 dy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오토 H2는요 오토 Y 요 위치에 있는 이 물의 디스크가 지하수 바닥 서피스로 낙하하려면 Y equal 0 기준을 이 원통 밑면에 지정하면요 이 전체 높이에서 300피트 더하기 600피트에서 현재 디스크의 위치 Y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300 더하기 60에서 Y를 빼면 요 H2가 요 디스크, 물 디스크가 우물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높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바닥면에서 요 디스크 위치로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가 됩니다. 5로 WP는 CNA 인티그럴 하고요. 세미콜론 하고 우리가 F를 계산은 안 했는데요. 오토 F2는 아까 우리 위에서 물의 무게 밀도가 W로 정했기 때문에요. 이 W를 이 부피에 곱해주면 이 F2가 요 디스크가 아랫 방향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고요. F2, 이 디스크는 H2 높이만큼 낙하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적분 함수가 됩니다. 이 파이프에서 Y가 제로에서요. Y가 제로에서 300피트 더하기 60피트, 300피트 더하기 60피트. 그런데 이거를 플로팅 포인트로 표시해 줘야 합니다. 플로팅 포인트로 표시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수값이 반환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안 되고요. 여기에 세미콜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토 W는 WT 더하기 WP 이렇게 해서 바닥면에서 이 물탱크로 이 파이프로 물을 꽉 채우는 데 들어가는 일의 크기 W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요. 스텝 B 3HP 펌프를 사용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계산합니다. 여기에서요. 이 문제를 보면 3HP 펌프는요. 1650피트 파운드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오토 P는요. 파워입니다. 파워는 1650.0 플로팅 포인트로 나타내야 합니다. 피트 파운드 퍼 세크 초당 1650 피트 파운드 퍼 세크 이게 일률입니다. 참고로 이 일의 단위는요. 힘의 단위 파운드에다가 거리 단위 피트를 곱한 게 지금 이 W의 단위입니다. 또는 피트 파운드이기도 하고요. 오토 T는요. 1에서 파워를 나누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일률은 영어로 파워라고 부르고요. 1시간 또는 워크 타임 이기 때문에 1에서 일률 파워를 나누면 시간이 계산됩니다. STD, Cout, 타임은 T인데요.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그러면 to the nearest hour 시간으로 반올림 하라는 뜻입니다. to the nearest hour는 시간으로 반올림 하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일률의 단위가 세컨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초의 단위이고 이거를 시간의 단위로 나타내려면 3600초로 나눠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1분이 60초이고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60, 3600으로 나눠주면 이거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답을 써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인텔 컴파일러를 설치했습니다. 147 모터에서요. ICX-CL 버전을 해보면 제가 최신 인텔 컴파일러를 오늘 설치를 했습니다. 2023.2 이게 6월 27일 날 나온 빌드라고 합니다. ICX-CL QSED C++20 EHSC를 빼면 안 되고요. fno sickle 이거는 옵션이고요. 파일 이름이 motor.cpp이고 i.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 I 해보면요 30.79이니까 31시간 31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엔비디아 컴파일러도 새로 업데이트 했는데요. 147 모터에서 NVCC SED C++20 motor.cpp n.exe 이렇게 해보면 NVCC 컴파일러도 올바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역시 3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나왔고요. NVCC 버전도 최신 버전으로 12.2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랭 컴파일러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147 모터 클랭++ std c++20 motor.cpp ltbb12 c.exe 여기서 ltbb12
이 옵션을 안 주면 안 되고요. 여기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붙여 넣겠습니다. 빌드 해보고요. clsc 당연히 작동되고 GNU도 당연히 빌드 되고 작동되고요. 이것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MVCC 컴파일러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여기다 붙여 넣고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해보겠습니다. CL, SED, C++20 EHSC 이 옵션 안 주면 안 되고요. motor.cpp, fe, m.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면 빌드 되고요. 이것도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 넣고요. 아까 GNU 컴파일러는 제가 이렇게 빌드 했습니다. 제 기계에 클랭, G++, 인텔, ICX CL 컴파일러, NVCC, 마이크로소프트 CL 컴파일러 지금 현재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모든 컴파일러에서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정확하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처음 보면 단위도 어색하고 문제도 생소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한두 개만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계산은 그냥 제 알고리즘에 맡기세요. 적분이든지 미분이든지 이런 거는 다 제 C++ 알고리즘에 맡기고 문제 논리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 문제풀이가 재밌습니다.